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정말 자금 고갈되나요?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가장 핫한 이슈가 연금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자금이 고갈된다. 그 시점은 수학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054년도 얘기가 있고 2057년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 소득의 30%를 부담해야 유지 가능하다. 이런 언론사 뉴스들이 있죠. 그것은 요즘도 그렇지만은 2004년도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의 적은 세대가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 답답한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이슈가 있습니다. 불평등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라보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펼쳐보겠습니다. 과연 오래전 앞서 실행한 유럽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미리 적립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 했다 했죠? 일본 제도를 보고 우리도 수립했는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미래의 대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2020년도 현재 기금 적립이 800조 원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40년도쯤에 1800조 원대, 1770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약식으로 1800조 원대의 정점을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부터 급하강해서 적자 구간이 일어나면서 자금 고갈이 2057년도에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어떤 변천사가 있었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최초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를 했고 1995년도에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거주 농어민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1999년 도시지역으로 주민 전체를 확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여율 계정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설계를 할 때 9%로 향후의 목표를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를 시작해서 2000년도부터 해서 매년 1%로 상향 조정해 나가기로 설계를 했었죠. 그래서 그 한 해 전에 2004년도에 2030년까지 15.9%로 상향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9% 도달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주소 및 미래 추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권은 30조를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시총의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기금의 18%인 139조 원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40%대인데 2030년도 후에는 GDP의 50%로 도달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57년도에 고갈이 된다는 말은 영원히 된다는 말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파장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미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히 되고 이걸 다 쓰려면 보유주식을 다 팔아야 되죠. 그리고 채권도 다 팔아야 되죠. 이러한 일은 모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의 전체적인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 사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스웨덴, 카나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노르웨이, 호주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해나가고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1950년도에 이미 적립금이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달치만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일본 같은 경우 한번 좀 볼까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GDP 대비 11%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가 좀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스웨덴은 현재 연기금을 1260조를 보유하고 있는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아서 적립하여서 현재 펀드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답니다. 상당히 관심이 있는 얘기예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우리도 유럽처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부담을 한다면은 GDP의 7.5%에 해당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때 갔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중앙대 김연명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전에 스웨덴 사례를 봤죠. 국민연금의 이 거대한 기금을 운용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가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정치 외의 외부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알뜰하게 이 거대한 기금을 잘 활용을 해서 운용을 한다면은 연명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회 불신이 가중된다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요율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건 2004년도 당시 고 김건태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에 15.9%로 제안을 하여서 이것을 개정을 하자라고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무산됐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를 했지만 당시 행정 담당 부서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승민 의원께서 폭탄 돌리기를 그만하고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인 합의의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이것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업 부담과 지금 국민 부담으로 해서 반반 나눠져 있죠. 9%로 해서 4.5%, 4.5%. 사회적으로 기업이 분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거기에다가 주유수당이라 해서 이러한 입장에서 기업에게 어떻게 더 분담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 부담을 늘렸을 때 지금 현재 그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황 판단하기 전에 반대를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업 분담 플러스 개인 분담 플러스 정부 부담이 들어와서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해서 일본이 이것을 통합을 시킨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일본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요율들을 잘 조정을 해서 합의를 시켰더라고요. 현재의 보험 요율을 보면은 국민연금은 9%, 그 중에서 가입자가 4.5%, 기업 사업자가 4.5%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9%, 그 다음 정부가 9%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급보장이라든가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이 낸 만큼 가져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9%나 분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퇴직연금이 상당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동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다시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가슴 아픈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연금 체납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12.9%가 체납 상태고 지역 가입자가 43.5%가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쿠팡이라든가 프리랜서식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로 해서 이 일을 하는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각박한 급여를 받으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각지대에 처해진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문제도 좀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를 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국민들이 30%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반대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30%를 한다면 절반이 사업주가 부담하고 절반이 국민이 부담한다면 15%가 되겠죠.
현재 세계 연금 보유 3위국인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망할 정도로 한다면은 민간 연금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왜곡된 국민 불신 해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 세금을 혈세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지출 방법에 대해서는 눈먼 돈이라고도 말하는 경우도 있죠. 국가가 운영하는 데 대해서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나라를 함께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리더들 책임감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제가 독일을 가서 교민의 저녁 식사 초청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은 60세가 되면은 그 당시에 돈으로 1억씩을 준답니다. 그 주는 이유는 그동안에 아픈 곳이라든가 질병 같은 것도 치료도 하고 건강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유 생활을 좀 즐기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2억을 받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이러더라고요. 유럽은 저희들보다는 상상 이상의 세금을 많이 회수해 갑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지자체는 특히나 그거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을 40%를 뭐 떼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믿고 그 나라에 맡기는 그러한 신뢰성,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국민연금의 거대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